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장의 포인트 3가지로 압축해 드립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유로 팀장과 함께 3포인트 진행해 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포인트부터 살펴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철강이죠. 중국산 이 철강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우리 정부가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에 섹터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스는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좀 간략하게만 오늘의 흐름의 배경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고 반덤핑 관세라는 얘기를 오랜만에 들었어요. 이 덤핑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점유율을 위해서 약간 출혈 경제를 하는 방식이고 중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는 뉴스를 듣고 미국에서 중국에 부과했나 이렇게 했는데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좀 부과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덤핑 관세가 나왔을 때 항상 이 산업을 둘러싼 투자분들의 시선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제가 준비를 했겠죠. 우리가 보통 반덤핑 관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했고 중국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한테서 좀 이익을 뺏어가는 밀어내기 수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가형 그런 이제 철강을 우리나라한테 강제로 좀 수출하면서 그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다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중국의 반응이 좀 가장 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떤 중국 관련했을 때는 무역 적자나 이런 것들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석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 분명히 중국에서는 문호를 개발하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줬는데 이런 타이밍에 이런 이야기 한다고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반응을 봤을 때 전자가 우세하면은 철강 관련 종목들은 강세를 보일 것이고 후자가 이 투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오늘 철강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일 텐데 일단 오늘 철강 관련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고 우리가 흔히 반덤핑 관세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통 철강 관련 종목들이 가격이 상승한 다음에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철강 관련 종목들을 유심히 봤더니 일단 개장 초반에는 윗꼬리가 달리더라고요. 윗꼬리가 달리면서 일간 변수에 강하게 발생한 다음에 대부분 종목들의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도가 확인됐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점심시간이 넘어가면서 다시 이 꼬리가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예비 판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확정해서 이제 부과를 하는 시점은 아마 이제 한 1에서 2개월 정도 뒤에 확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확정 관세를 부과하는 시점과 유사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 주요 종목으로 보시면 뭐 포스코 스틸리움부터 뭐 동국시엠까지 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일봉 차트를 찍어보면 밑꼬리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개장 초반에는. 근데 그 밑꼬리가 조금씩 이제 윗꼬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모습이고 수급동에 봤을 때는 의외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투자분들께서는 이런 적자폭이 메꿔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 철강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조선인데 조선도 오전 대비해서 낙폭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이 어떤 나라 대 나라가 뭐 법인세도 줄여주고 관세도 줄여주면 서로 윈윈하는 상황인데 아닌 상황이죠. 아닌 상황이라 했을 때는 그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반사 이익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철강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조선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 정말 방산이랑 전력 설비처럼 내놓으라는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관세로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후판 가격이 지금 이렇게 위협적이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취임될 때도 이런 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신조선가, 그 다음 우리가 철강 후판가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글로벌 리서치 기업들이 분명히 철강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 가격이 후판이랑 조선이랑 수입 국가로 전이가 될 것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전이가 가능하냐라는 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글로벌 리포트를 작성하신 분들도 전이가 잘 될 거다. 전이를 잘 시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철강 사업을 철강의 조선 섹터를 준비를 하면서
이 가격전이라는 단어를 계속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거에 대한 평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그 전이가 될 거냐 안 될 거에 대한 평은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수급 동향이랑 주가 움직이 봤을 때는 투자분들께서는 이런 관세 이야기가 있지만 전이가 가능할 정도로 우리 철강이랑 조선 섹터들이 기술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오늘 음봉인데 외국인의 순매수는 확인되고 있는데 기관 순매도는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는 양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선을 굳이 오늘 사야겠다 아니면 월요일에 사야겠다 이런 판단이 드셨을 때는 조선 기자재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선 기자재 쪽이 뭐 동서와인텍이나 뭐 태광이나 이런 종목들이 오늘 양봉에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는 양봉인 기업이 몇 개 없는데 음봉이지만 수급은 균일합니다. 외국인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간 매도세의 큰 종목은 매매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철강주 중에서도 뭐 옥을 골라봐라라고 한다면 골라드릴 수 있고요. 조선주 중에서는 기자재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선 완성 조선 같은 경우는 오늘이나 월요일보다는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그때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끝났냐라는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오늘 사실 나온 뉴스도 이 반덤핑 관세 부분도 악재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워낙에 크게 빠져서인지 오늘은 큰 조정은 없는데요.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조선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철강 섹터 내에서도 매매와 투자를 좀 나눠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역시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또 업사이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관심주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현대 BNG 스틸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 보면은 항목이 일단 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통 철강도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뒤로 가면은 뭐 아이언이라든가 마그네슘, 니켈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만 봤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 중국이 저는 가만히 있기보다는 한마디 좀 해줄 것 같아요. 한마디가 해줬을 때는 저는 철강보다는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비철금속으로 좀 낙수효과 순환매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한마디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한한령 회의 가서 좀 좋은 논의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약간 좀 일정을 미루거나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발언? 그러면 개인적인 우리 사견입니다. 정부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늦추거나 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면 그러면 비철금속을 봐야 된다? 오히려 아마 제가 이 10년 동안 네. 경험을 봤을 때 저도 이제 물론 이제 뭐 약간 뭐 진보 성향이나 보수 성향에서 정부가 이렇게 막 바뀌면서도 어떤 중국에 대해서 뭐 어떤 강한 조치를 취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이런 뭐 여당 성격이라서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중국에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보통은 그렇죠. 우리가 이 한한령이라는 것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때문이었잖아요. 네, 한한령 같은 경우도 정말 올해 상반기에는 오픈을 예상을 하고 이런 단어를 저는 처음 들어봤다고. 그래서 항상 가만 보면 한한령 해제됐으면 좋겠는데 뭐 방문 열정을 뭐 미룬다든가 뭐 좋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뉘앙스로 나오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뉘앙스가 나왔을 때는 이 종목이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이런 뉘앙스가 안 났을 때는 좀 짧은 관점으로 그대로 매매 마무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약간의 좀 불이 좀 튀면 그러면은 철강이라든지 비철금속까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한한령 관련해서 어제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피해주가 될 겁니다. 하지만은 그런 제스처 없이 뭔가 좀 화해 분위기로 잘 진행될 경우에는 이번 모멘텀이 금세 좀 끌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관심주는 그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우선 현대 BNG 스틸 보고 있고 일단 제가 과거 경험 봤을 때는 막 정말 막 박터지게 싸우진 않고 그 한마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한마디가 나왔을 때는 어떤 스테인리스 냉형 간파에서 철광에서 뒤로는 뭐 이제 스테인리스로 갈 수도 있고 마그네슘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니켈로도 갈 수 있고 알루미늄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중에서도 기술적 위치랑 수급동이 제일 좋은 종목 좀 현대 BNG 스틸을 봤고요. 2023년에 적자였지만 2024년 연간 실적 흑자로 전환됐고 배당 공시 나왔습니다. 보통주 100원, 우선주 150원 나왔는데 배당 수익률 한 0.9%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배당 기준일은 3월 31일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유심히 봤어요.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목표액의 6배가 모집이 됐다는 것은 보통 이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부정적이지만 사실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기존에 발행했던 거 당연히 상환했으면 다시 좀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수요를 봐요. 근데 회사채 수요가 6배나 증가를 했다는 것은 이 투자분들께서 이 현대 BNG 스틸에다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완전히 매매 관점을 볼 거면은 오늘 뭐 문배철강이라든가 금강철강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겠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매매 타이밍을 놓치더라도 다른 모멘텀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채 수요 예측 미달하는 회사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6배 정도의 앞으로 수요 예측이긴 하지만 흥행이 좀 기대되는 부분까지 같이 좀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덤핑 관세였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 첨생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첨단 바이오와 관련된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첨생법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고 올지, 그리고 또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강하거든요. 실제 수혜주가 맞을지 짚어주실까요? 네, 실제 수혜가 되기 위해서는 임상이 끝나고 시판까지 가야 될 것 같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종목들은 구분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런 종목들도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보다 연구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매매는 조금 조심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늘 제약바이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 줄을 세웠을 때는 50에서 60개 정도의 종목을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15개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2, 3월은 제약바이오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첨생법 같은 경우도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첨생법이 21일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뉴스를 한 일주일 전부터 접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가만 보니까 일단은 면역항암제 관련 종목들이 갭 상승하면서 상승 시작했죠. 그다음에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단기 차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이 면역항암제 관련 종목들만 강했어요. 근데 오전 10시부터 뭐 CDMO라든가 면역항암제라든가 아니면 뭐 ADC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몇 점 잡고 추가 반등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세를 보니까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이름 들었을 때 알만한 종목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시스,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왜냐하면 오늘 개장했을 때 레고캠바이오 시세가 왜 이런가요? 좀 이렇게 우울해하시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레고캠바이오를 딱 쳐봤더니 플러스 3% 양봉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리가캠바이오. 리가캠바이오. 아주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10시에 맥점이 잡혔을까라고 판단했었는데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토위가 있는데 90% 이상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그다음 채권 전문가분들도 55% 이상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 기조가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제약바이오가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뉴스가 10시에 나왔는데 그 10시를 기준으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맥점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네. 그럼 저는 뭐 평소 경험대로 봤을 때는 뭐 제약바이오 안 움직이겠지 했는데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가 기관에 저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변동성은 당연히 면역항암제랑 ADC가 크고요. 그다음에 안정성은 CDMO나 아니면 이미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마일스톤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제약바이오라고 해가지고 4-5개 항목으로 구분했을 때 당연히 원투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등주, 2등주, 3등주 위주로 보시되 오늘은 좀 변동성 강한 종목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 매매에 좀 자신이 없거나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CDMO 기업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는 관심주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오스코텍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뉴스나 그다음에 이제 유한양에서 어떤 렉나자 병역요법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강한 모습 보여줬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는 미국의 10년물 장기국채 금리가 4.4%였는데 4.6% 올라간 게 한 2주 전이었어요. 4.6% 올라가가지고 그때 제약바이오가 좀 단기적인 차익이 나왔는데 오늘 21선 이탈하고 추가하락 나오다가 61선 부근에서 미국의 10년물 장기국채 금리는 4.5% 반등을 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신약 개발 진행을 하고 있고 렉나자라는 기술 이전하면서 마일스톤 나올 수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오스코텍 자체로도 올해 임상이나 뭐 미국 아마케에서
발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마일스톤을 수령하면서 1회는 흑자가 나왔어요. 근데 연간 실적은 2024년 연간 실적 자체는 적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에서 든든하게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유한양이 끌어주기 때문에 낙수 효과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J&J 존슨앤존슨과 병용요법을 하고 있는 리브리반트 관련해서 임상 내용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오스코텍 자체로도 이제 뭐 항암 신약에 대한 기술 이전, 그 다음에 6월달에 미국 종양학회 참여 등등 몇 가지 모멘텀이 있고요. 기술적 위치 괜찮고 60일선에서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으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 중에서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 바로 이쪽을 잡아주셨는데요. 사실 오늘장에서 급등은 아닌데 이번 주에 2차 전지에 또 달라진 모습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십니다. 2차 전지 또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은 유난히 그중에서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어디 포커스 맞추고 보세요? 네, 우선은 정말 이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은 뭐 2차 전지 리포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예전에 정말 섹터가 좋을 때 리포트가 정말 본물터시 나오는데 없는 상황이고 맞아요. 그나마 이제 S&E 리서치나 이런 데서 글로벌 아이비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보면은 뭐 작년에 2024년에 뭐 전기차를 누가 잘 팔았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는 2차 전지 시장,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떤지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통계 합류라고 이제 통계 함정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시장을 넣을까 말까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화면에 보시면은 정말 CATL이 파죽지세 치고 나가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있고 뭐 비아디나 파나소닉 이런 식으로 쫓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2차 전지 시장을 봤을 때는 매년 꾸준하게 20%가량은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2024년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 대수를 봤을 때 중국 시장에서 60%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이제 넣고 빼고 하는 관점에서는 20%의 목표치를 달성 못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넣으면 2차 전지 시장이 20% 성장한 거고요. 중국 시장을 빼면 6% 상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전지 리포트라고 치면은 안 나오지만 뭐 테슬라, 뭐 CATL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긍정적인 뉴스가 딱히 없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주가 횡보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 일단 트럼프 대통령 도와줬는데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공장 증설을 뭐 인도나 뭐 중국 쪽에 하고 있다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안 좋아한다 이런 뉴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리콜이 엄청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에서 15배 증가했다고 하고 뭐 토요타라든가 뭐 현대 이런 식에서도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 얘기 잘 안 좋아하거든요.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 저 이런 말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더 악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확인 매매를 하는 관점이라서 예. 그냥 제가 뭐 매수가 얼마고 손절가 얼마고 목표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떠나는 타입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양방향으로 전략 잡아드리면서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말씀드린 거는 부정적으로밖에 말씀 안 드렸는데 주가 추이나 수급이 좋다 보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보신 분 많이 계시고 특히 이거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장비 기업들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공급 계약을 보여주면 공급 계약 공시만 나오는데 이제 언론 활동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TSI라든가 아니면은 뭐 피노라든가 뭐 LNF라든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 보면은 갑자기 요즘 들어서 장비 수주 계약이라든가 배터리 수주 뉴스 이런 것들이 자신감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토대로 투자분들께서 실적이 개선이 되려나 보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급 계약이 나왔다고 했을 때 공급 계약 금액이랑 이제 공급 기간을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4년 단위로 쪼개보고 뭐 6년 단위로 쪼개봤을 때는 뭐 실적이 막 폭발적으로 개선되는 수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부정적인 이야기는 뭐 우리 투자분들께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맞는데 주가 움직이니까 일단 접근을 해야 된다. 근데 가장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수주가 나왔으니까 2025년 상반기 실적이 개선이 될 거다라는 아이디어는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개선이 되면은 드라이빙을 거는 거고 개선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매매 관점을 보시되
좀 실적 발표 전후로 분할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발 리튬 관련 좀 강했고, 그다음에 저번 주랑 이번 주 초기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가 강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가 갑자기 오후장에 갑자기 치고 나오더라고요. 뭐 TSI나 제가 오늘 관심주로 한농화성 준비를 했는데, 한농화성이 제가 대본 준비할 때는 플러스 한 4% 정도였는데 시세가 오후 2시 24분에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한농화성을 관심주로 갖고 왔지만 이미 변동성이 너무 나와서 별로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PNT나 CIS 이런 좀 대체 종목 있다. 그리고 좀 2차 전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